친구들이 있는데 네 꿈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픽업을 와가지고 이제 제 바이크를 싣고 시합장을 갔거든요. 솔직히 팩토리 팀 같은 경우에는 막 10명, 20명씩 붙고 막 세팅도 다 하고 하는데 저는 한 명 있었거든요. 한 명이 이제 세차도 제 거 좀 해주고 어려웠을 때 진짜 유망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팀에 들어가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야 똑같은 바이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에 띄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모터사이클 챔피언 출신 이재민 선수입니다. 사실상 모토크로스라는 게 오프로드 장르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제 트랙에서 이제 점프 막 그런 거 막 2단 점프, 3단 점프를 뛰는 줄 아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사실 안전하게 경기장에서 배우면은 안 다치고 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경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점프를 무조건 뛰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경기장 타면 다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답답한 마음입니다. 보통 저희 나라에서는 450을 잘 안 타세요. 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보통 250을 많이 타시죠. 공도 바이크 생각하다가 이제 배기량 이제 높은 걸 샀는데 트랙에 사니까 파워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빨리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다가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출력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다시 팔고 250으로 바꾸시죠. 일단은 저희는 타이어가 틀려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고 이제 온로드 타이어를 만약에 경기장에서 탄다고 하면은 미끄러져서 위험하고 뭐 요즘은 뭐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도 뭐 공로도 탈 수 있고 인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만 교체를 하면은 두 가지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토크로스는 이제 오전, 오후 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포인트가 좀 낮아요, 오후에 비해. 그러니까 오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2등을 하고 오후에는 1등을 하면은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레이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체력도 많이 길러야 되고 30분 정도 경기를 하거든요. 한 타임에. 심박수가 한 190 막 이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시합을 한다고 하면 더 체력 소모가 더 빨리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모토크로스는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이유가 지형이 막 굴곡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이제 막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나다 보니까 또 풀 브레이킹 같은 것도 계속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암펌프가 오고 암펌프가 오면은 스로틀을 당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게 안 돼. 안 움직여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지면은 이제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추월을 하려면은 정신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소모가 많이 돼요, 은근히. 그리고 기아도 왔다 갔다. 저희는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막 앉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경기장 안에서 같이 시합을 하는 게 이제 모토크로스거든요. 같이 경주를 하는. 스타트는 이제 같이 경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체력 싸움이 이제 중요하죠. 체력이 없으면 이제 추월당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눈에 보이죠, 다. 막 넘어질 때도 있고, 막 약간 레이스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장 안에서 오프로드인데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입문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츠, 무릎 보호대, 제가 입은 저지, 팬츠, 장갑, 헬멧, 가슴 보호대 이렇게만 착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입문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죠. 그 J-레이스웨이 그 트랙에 오시면은 그냥 몸만 오셔도 바이크 렌트랑 장비랑 다 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차만 끌고 오시면 돼요. 네. 경기장에서 타시는 거라면은 바이크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2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밸런스 바이크부터 이제 조금씩 흙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50cc, 그리고 65cc, 85cc, 125cc, 250cc, 350cc, 450cc 거기가 이제 최대입니다. 저희가. 일반 바이크 큰 사이즈 그냥 일반인들 기준 바이크는요 1200만 원부터 뭐 한 2천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공로 바이크는 뭐 그냥 뭐 집에다 놓고 뭐 보관도 집에서 해서 라이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차가 필수예요. 오프로드 번호판을 달려면은 계기판도 달아야 되고 환경검사도 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절차가 엄청 어렵고 까다로워서 오프로드 바이크는 차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있더라도 픽업 트럭은 항상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있죠. 가와사키도 있고 혼다도 있고 야마하도 있고 스즈키도 있고 KTM도 있고 허스크바라도 있고 요번에 듀카티도 나오고 트라이언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듀카티에서도 이제 오프로드 타입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공도 바이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프로드 시장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듀카티에서도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야구장 도매서도 해요. 저희는 막 외국에서는 막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그 슈퍼크로스라고 이제 5만 명 관객에서 이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또 배팅을 걸어요. 합법적으로. 얼마나 재밌어요. 거기 맥주도 팔고 야구장처럼 소리도 막 울리고 막 배팅하면은 돈도 막 따고 그만큼 엄청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제 꿈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출전을 못했죠. 연습만 했었고. 제가 10살 때부터 이제 오프로드 바이크를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매주 저희 엄마랑 아빠랑 투어를 맨날 갔거든요. 저희 아빠 친구분이 야 한번 경기장 시합하는데 와봐 라고 했는데 갔죠. 저희 엄마랑 아빠랑. 근데 이제 뭐 바이크가 이제 하늘도 나르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바이크를 사주셨죠. 50cc를. 그래서 이제 경기장이 좀 멀어가지고 그냥 그 운동장에서 소리가 조그마니까 50cc는 원형 뺑뺑이 돌고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10살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시합이 한 몇 달 후에 있었거든요. 처음 출전을 했는데 3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자존심도 있고 막 승부욕도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빠가 잘했다고 10,000원을 주셨는데 10,000원 잡고 이제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너는 3등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저도 막 1년 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주니어 챔피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자라고 해서 저희 아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민을 갔죠. 바이크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주니어 챔피언을 했었으니까 뭐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완전 틀린 거예요. 한 바퀴 추월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빠가 학교 끝나고 바로 픽업해서 바로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어린 나이 제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24위를 했죠. 근데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25위 했던 애가 지금 뉴질랜드 챔피언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이겼던 아이인데 챔피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상 미국에 배낭을 메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아요. 소음이 크면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경기장들은 다 멀리 있어요. 사람들 없는 곳. 제가 훈련했던 집은 경기장만 있는 곳이거든요. 집이랑 경기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맨날 타는 거예요. 뭐 휴대폰 데이터도 잘 안 되지, 막 와이파이도 없지. 그러니까 타는 거 뭐 운동, 오토바이 끝. 약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친구들은 또 개인주의라서 또 그런 걸 또 잘 안 가요. 자기 시간만 자기 필요할 때만 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같이 타서 밥 먹으러 가고 막 약간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음료수. 근데 이제 차가 제가 없다 보니까 걸어가면은 편도만 2시간인 거예요. 그 음료수 하나 먹기 위해서. 근데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2시간 동안 어떻게 걸어가요? 또 와야 되는데. 그냥 가자. 어차피 가면 또 와이파이도 되니까. 근데 그게 저는 행복이었어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긴 한데 참 그때 뭐 추억이었죠. 일단은 뭐 점프 난이도도 틀리고요. 강 지형도 다르지만은 코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트랙에서 타다가 이제 큰 트랙에 타면은 자기도 이제 무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가서 시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경험을 배운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가면은 무조건 다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다치면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일단은 랩타임이죠. 랩타임이 뭐 한 20몇 초씩 차이 나니까 뒤에 바로 따라가도 바로 안 보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바이크 차이도 뭐 비슷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틀리거든요. 걔네들은 뭐 바이크가 뭐 서스펜션까지 해서 막 1억 넘어요. 그 엔진도 개인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 서스펜션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거는 뭐 해봤자 뭐 1,2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런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순위가 중요했죠. 저는 뭐 프로가 됐지만은 그냥 전 TV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TV에 나와야 이제 기업 스폰서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죠. 제가 미국에 이제 배낭 메고 갔는데 솔직히 뭐 저는 서스펜션 그런 뭐 그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다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한번 타보고 또 테스트하고.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 데이터를 얻는 시간이. 그러니까 혼자 하고 보고 이렇게 하네. 또 다쳐보고 또 다시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모가 많이 돼서 이제 은퇴를 이제 한 거죠. 그게 좀 아쉽죠, 그게. 저는 일단 미국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시합을 나가고 싶어서 일단 뭐 바로 출전한 건 아니었고 3개월마다 갔어요, 미국을 계속. 그러니까 한 총 7년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프로 선수들 팀이랑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훈련만 같이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네 꿈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픽업을 와가지고 이제 제 바이크를 싣고 시합장을 갔거든요. 솔직히 팩토리 팀 같은 경우에는 막 10명, 20명씩 붙고 막 세팅도 다 하고 하는데 저는 한 명 있었거든요. 한 명이 이제 막 세차도 제 거 좀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냥 랩타임 같은 것도 재주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죠. 물론 뭐 예선 통과는 할 수 있지만은 1등 못해요. 10위까지는 엄청 잘 타거든요. 10위까지가 거진 뭐 연봉이 좀 세요.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기려면은 그 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진짜 유망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팀에 들어가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야 똑같은 바이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서 야, 얘 진짜 잘 탄다. 우리 팀 들어와.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승승장구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경기장이 일단 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 유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선수로 뭐 돈이 안 나오면은 뭐 열심히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타다가 이제 뭐 다른 일로 이제 접하게 되겠죠. 네. 스폰서는 있는데요. 외국 시스템이랑 다르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나와요. 뭐 옷을 입으면 1년에 1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헬멧 뭐 이런 것도 체결을 하면은 뭐 5천만 원에서 1억 그리고 시합에서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면 얼마 8위 안에 들면 얼마 3위 안에 들면 얼마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시상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다 통장으로 들어와요.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경기장에서만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제일 레이스웨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뭐 파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오프로드를 사시고 싶은데 좀 처음에 테스트를 못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뭐 맛을 보고 대부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레이스웨이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 이제 몸만 오셔도 되니까 뭐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 체험을 하시다가 난 정식으로 진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별로 다 있어요. 뭐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남도까지 있으니까 뭐 가까운 지역에 방문하셔가지고 뭐 체험이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모토크로스 출신이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에서 모토크로스 장르를 이제 발전을 시킬 거거든요. 예전에는 뭐 모터사이클 선수라고 하면은 배달해요? 이런 게 좀 어렸을 때는 약간 상처였는데 지금은 뭐 워낙 유튜브랑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보시니까 모터사이클 선수라고 하면 와 멋있네요. 하늘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오프로드가 모터사이클이 이제 발전이 이제 곧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이제 뭐 미래의 아이들도 모터크로스 시킬 거고 그만큼 멋진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일 레이스웨이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레이스웨이가 이제 모터크로스를 키우는 시장이었다라고 인식을 시킬 수 있게 만들고 싶죠. 물 나올 때까지 파자. 그게 제 작업명입니다. 모터크로스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곳 파면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곳만 파자. 그러니까 물 나올 때까지 발전을 시키자. 약간 제일 레이스웨이 그 오프로드 체험과 교육 많이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터즈 멘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